어린 왕자. 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한 어른에게 바친 데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빌어. 내겐 그럴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 이 어른이 내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라는 거야.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이 어른은 모든 것을, 어린이를 위한 책들까지도 이해할 줄 안다는 거야. 세 번째 이유는 이 어른은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굶주리며 추위에 떨고 있다는 것이야. 이 어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해. 이 모든 이유로도 충분하지 못하다면 어른이 되기 전 어린이였을 때 그에게 이 책을 바치고 싶어. 어른들도 처음엔 다 어린이였잖아. 하지만 그걸 기억하는 어른들은 별로 없지. 그래서 나는 헌사를 이렇게 고치는 거야. 어린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나는 6살 때 한 번은 모험 이야기라는 처녀림에 관한 책에서 굉장한 그림을 보았어요. 그 그림은 보아뱀 한 마리가 맹수를 꿀꺽 삼키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걸 옮겨놓은 그림이 위에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런 후 보아뱀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먹이가 소화될 때까지 6달 내내 잠을 잔다고 말해요. 그때 나는 밀림의 모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도 색연필로 나의 첫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했어요. 나의 그림 제1호, 그건 다음과 같아요. 나는 내가 그린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섭지 않은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섭다는 거니?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렸어요. 어른들은 항상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니까요. 내 그림 제2호는 다음과 같아요.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보아뱀 그림 같은 거 말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에 흥미를 가져보라고 충고했어요. 그래서 나는 6살 적에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했지요. 내 그림 제1호와 제2호의 실패로 용기를 잃었던 거예요. 어른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그때마다 매번 설명을 해줘야 하니까 어린애인 나에겐 피곤한 일이에요. 나는 다른 직업을 골라야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을 배웠지요. 나는 세계의 여기저기 꽤 많은 곳을 비행했어요. 사실 지리는 내게 아주 쓸모가 있었어요. 언뜻 보고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으니까요. 밤에 길을 잃었을 때 지리는 아주 유용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접촉을 했어요. 나는 어른들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나는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나는 좀 총명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면 항상 품고 다니던 내 그림 제1호를 꺼내 시험해 보곤 했어요.
그가 정말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항상 이런 대답이었어요. 그건 모자로군. 그러면 나는 보아뱀 이야기도 처녀림 이야기도 별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나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브릿지, 골프, 정치, 넥타이 따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어른은 매우 분별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아주 만족해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사람 하나 없이 혼자서 살아왔어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비행기 엔진에 있는 뭔가가 고장난 거였어요.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려운 수리를 혼자서 해야 했어요. 나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나에겐 겨우 일주일 동안 마실 물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첫날 저녁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나는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난파선 선원보다 더 고립된 처지였어요. 그러니 해 뜰 무렵 작고 이상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랬겠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벌떡 일어섰지요. 눈을 비비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아주 이상한 꼬마가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기 그의 초상화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그린 그림 중 가장 잘 된 거예요. 물론 내 그림이 그 모델만큼 멋은 없어요.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6살 적에 나는 어른들 때문에 화가라는 직업에서 멀어졌고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는 보아뱀 외에는 한 번도 그림을 그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쨌든 나는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뜨고 그 꼬마를 바라보았어요. 여러분은 내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죠? 내가 보기에 이 꼬마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이나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나 두려움으로 죽을 지경이 된 것 같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전혀 아니었어요. 나는 겨우 말문을 열어 이렇게 물었어요. 대체 너 여기서 뭘 하는 거니? 그러자 그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처럼 천천히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수수께끼 같은 일에 압도당하게 되면 누구도 그것에 감히 거역하지 못하게 되지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나에게는 터무니없는 일이었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만년필을 꺼냈어요. 바로 그때 내가 공부했던 것은 지리와 역사, 산수와 문법이라는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언짢아서 그 꼬마에게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나는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내가 그릴 수 있는 단 2가지 그림 중에서 하나를 그려주었어요.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의 그림 말이에요. 그런데 그 꼬마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나 보아뱀 뱃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요. 보아뱀은 위험한 동물이에요. 또 코끼리는 거추장스럽고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조그맣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건 양이에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요. 그래서 나는 다시 그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양은 벌써 병들었는데요. 다른 양으로 그려줘요. 나는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내 친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저씨도 알면서 그건 양이 아니잖아요. 이건 순양이에요. 뿔이 있잖아요. 나는 다시 또 그림을 그렸지요. 그러나 그 그림 역시 거절당했어요. 이 양은 너무 늙었어요.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원해요. 나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서둘러 엔진을 분해해야만 하니까요. 그래서 단숨에 아래의 그림을 그려 그에게 던져주며 말했어요. 이건 상자야. 네가 갖고 싶어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단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꼬마 심판관의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는 거였어요. 내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이 양을 먹이려면 풀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왜? 내가 사는 곳은 너무 조그마니까요. 그 정도면 충분할 거야. 내가 그린 건 아주 작은 양이거든. 그는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이것 좀 봐요. 양이 잠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